보세요. 여러분, 원자력이요. 전 세계에서 원자력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라고 있잖아요. 그 망한 회사. 도시바가 인수했다가 도시바 반도체까지 말아먹게 한 게 그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원자력이요. 설계 능력만으로는 안 돼. 시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이요. 지금 시공 능력이 없다니까요. 공기 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일본과 미국이 상실했어요. 왜? 원자력 발전소를 안 만들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같이 샀을 체계가 다 무너졌어. 공급업체, 기타 등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원자력 시공 능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딱 이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전 설계 및 시공이 되는 나라가 네 개밖에 없다. 근데 뭐 여러분 러시아 거 하겠어? 러시아를 딴 나라들이 여러분 수출해서 쓰겠어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그럼 프랑스 거는요. 가격이 졸라 비싸. 안 돼. 전 세계에서 여러분 원자력 시공이 경쟁력 있는 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국과 대한민국. 중국도 여러분 러시아 방식의 원전이 아닙니다. 미국 기술 베이스예요. 중국도. 러시아는 체르노빌 이후에 러시아가 기술을 발전시켰다 어쩌고 저쩐다 해도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러시아 원자력 기술은 안 믿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시공 능력을 상실해 갔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원자력 시공 능력을 잃어가는지에 대한 과거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쵸? 그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신규 원전 안 짓죠. 신규 원전 안 지면 부품업체들이 다 작살나죠. 그럼 부품업체들이 다 작살나면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은 어디서 구해요? 시설 운영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럼 원자력 단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시공 능력을 상실하는 걸 본 애들이 신규 원전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 원자력 가치 사슬 책임 붕괴한다라는 거, 그거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켰어요. 그게 대한민국 이 산업부 사태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자력 시공 능력을 이루면 전 세계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원자력 시공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남아요. 어디 남아요? 어디만 남습니까? 중국만 남는 거예요. 중국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애들이 여러분, 내가 대놓고 물어볼게요. 특정인 누구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추진을 했었던 저쪽 좌파 쪽 환경운동가들이 여러분 이런 대가리가 돌아갈까? 그 좌파 쪽 환경운동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방향 제시를 하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라고 진짜 우리나라 주사파 애들 대가리에서 이 모든 기획이 나왔을까? 난 그것도 물음표야. 그것도 물음표라고. 여러분 일단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중국 기술 우리나라 기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여러분 미국 기술이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본 기술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추가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설계 기술은 미국 기술인데 그걸 미국이 시공을 못하니까 특허료 주면서 그걸 이용하는 그런 거죠. 네. 화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기버스 제가 자주 얘기했었던 전기버스 있잖아요. 전기버스 어떻게 됐어요? 전기버스 시장을 우리가 전기버스 이전에 버스 시장 점유율이 100%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버스 시장 점유율이 100%였는데 전기버스로 넘어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어요? 50% 이상을 중국 버스한테 버스 시장을 내줬어요. 우리나라 보조금을 주면서 버스 시장을 중국한테 넘겨줬다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원자력을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을 시장을 중국이 다 먹게 만들고 전기버스 시장을 전부 다 중국이 먹게 만들고 우리나라 버스 업체들이 그거를 얘네들이 뭐 에디슨 모터스 이런 거 난리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친중 매국노 짓이에요. 여러분 친중은 여러분 중국은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없애버리면 그게 중국에 이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중국이 안 주고 중국 차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 주고 이런 병신짓을 하고 여러분 이거 반역이에요. 이런 거 반역입니다. 다시 복구하는데 10년 내에 복구될지 아닐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여러분이 원자력 관련된 사장님이면 다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돌렸는데 5년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면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출 받아서 공장을 돌려요? 정부가 확실한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는 건들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국민적인 여론이 엄청 올라가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다시 이걸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원자력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정도가 확인되는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단순히 집권해서 요번에 이거 우리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장이 이제 5년 후에도 계속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민주당하고 당신들이 정권을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건들지 않겠다는 협약 정도는 해줍시다. 이거 지금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면 민주당도 저희가 이건 잘못한 겁니다. 탈원전 전쟁이 잘못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럴 일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인간들이 아니라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싹 털어야죠. 그럴 인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싹 털어야죠. 싹 털어서 일망타진해야죠. 일망타진을 해서 민주당이 석고대죄라고 대가리를 아스팔트에다가 박으면서 그냥 뭐 삼보일배가 아니라 니네 대가리가 깨져라 아스팔트에서 박으면서 응? 피를 절절절 흘리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도의 일이 벌어질.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새끼들은 정치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했었던 새끼들 다 정치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여러분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고. 신내림 서기가 뭐 이런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쵸?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한테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것만 확인을 합시다. 민주당이요. 국가 대계
여러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특히 전기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거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죠. 반도체 공장 여러분 전기 없어요. 그냥 멈추는 거야. 자, 이거에 있어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거. 그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민주당하고 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주당을 탈탈 터는 방법도 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 반역이라는 거, 정치인들의 반역 이런 거 세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 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반역행위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